7월 19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7월 1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5시 35분. 자, 애프터마켓까지 끝나고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인데요. 자,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2, 나스닥은 플러스 0.05, S&P 500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71로 빠졌고요. 시장이 하락을 이끈 것은 어제 어닝 발표를 한 엔비디아. 좀 치명적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시장과 역행하는, 그나마 시장을 좀 떠받쳐 주었던 주식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상승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 미주노래 사자성어 가운데 호팔악사라고 있거든요. 호팔악사.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지 못하면 팔고 호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사라. 근데 지금 오늘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테슬라가 올랐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어떤 악재냐면 핵심 임원이 줄줄이 테슬라를 지금 사표 쓰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 파트, 기술직 고위 임원이 테슬라 영업 쪽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거 조금 들여다볼게요. 자, 테슬라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임원들이 최근 줄줄이 회사를 떠난 뒤에 기술직 출신 임원들이 판매 부분을 이끌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동안 외부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직 출신 임원인 라즈 레가나탄이 최근 판매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나탄이죠. 지난 13년간 테슬라에서 기술 관련 역할을 맡아왔고요. 판매를 담당하기 전에는 IT와 데이터 관련 업무를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에 차량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는 인사가 판매 부분을 맡게 됐다고 짚었는데, 이전까지 테슬라의 차량 판매 부문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은 최근 줄줄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바가 있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때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북미 유럽 생산 최고 운영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 부사장이 지난달 하순 퇴사한 데 이어서 최근 북미 지역 판매 서비스 담당자인 트로이 잔스가 15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테슬라 북미 지역 인사 책임자인 제나 페로와 또 AI 분야 최고 책임자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해온 밀란 코박 부사장도 퇴사했다고 전했죠. 이에 더해 로이터는 테슬라의 배터리 부문 최고 임원인 비니트 메타와 소프트웨어 부문 수장인 데이비드 라우도 최근 회사를 나갔다고 보도를 했죠. 자, 머스크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테슬라의 미래가 기존의 전기차 판매보다는 첨단 AI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23일, 그렇죠,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나온 테슬라에 대한 뉴스거든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자, 요거 제가 뉴스 끝날 때쯤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자, 오늘 소식은 뭐니 해도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법 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에 서명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명하고 난 날 코인들이 몇 종목 빼고는 다 폭락을 했습니다. 먼저 소식 좀 들여다볼게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24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진 전보다 1.73% 내린 11만 7,9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살짝 볼까요? 11만 8천, 살짝 또 좀 올라오긴 했네요. 그렇죠? 자, 비트코인은 미 하원이 지니어스법 등 가상화폐 3개 법안을 심의하는 이번 주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지난 13일 동안 사상 최고치인 12만 3,200달러까지 찍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미국 하원이 가상화폐 3개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18일에는 12만 달러대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밀리면서 11만 8달러 선까지 오르내리고 있죠. 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3,541달러를 나타냈는데 24시간 전보다는 1.49% 올랐지만 전날 3,677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3%가량 또 내렸죠.
리플은 24시간 전보다는 3.9% 어제 대단했는데 그렇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직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자산의 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놀라지 마십시오.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에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는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상화폐는 일부 조정 뒤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자, 옵션 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일 만기 비트코인 옵션 중 행사 가격이 13만 달러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8월 1일 이전에 1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코퍼에 따르면 비트코인 15만 달러에 도달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비트코인의 빠짐을 정확하게 미즈노리 짚어냈다는 겁니다. 어디서? 공부방에서. 공부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3%가량 상승을 했고요. 일단 전기차 쪽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제가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찌됐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가 비교적 선전하자 전기차도 루시드를 제어하고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테슬라는 3.21%, 리비아는 6.20% 각각 급등했고요. 이거에 비해 루시드는 2.56% 하락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루시드 우버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오늘 또 매도 물량이 나온 거죠. 일단 테슬라는 3.21% 급등한 329.65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로써 일단 시총도 1조 달러를 다시 회복해서 1조 62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사실 이날 테슬라는 오늘 테슬라는 사실 악재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상승한 것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악재가 있었냐? 조금 들여다보면 미국 상무부는 어저께죠. 중국으로부터 특정 흑연 수입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이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된 것으로 이에 따라 일부 흑연 제품에 대해 총 관세는 놀라지 마세요. 160%까지 인상됐습니다. 와.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로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면서 흑연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간부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자 자동차 판매 경험이 없는 인사를 판매 담당 간부로 임명한 소식도 악재였죠. 그러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테슬라는 3%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리비안도 덩달아 6.20% 급등했잖아요. 자, 근데 리비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13불 70달러거든요. 와. 이날 남동부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애틀란타 직원 500명 규모의 판매 거점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판매 거점은 2025년 말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거점은 새롭게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더 저렴한 차세대 R2, R3 차량 출시를 앞두고 나왔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이날 리비아는 6%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루시드는 2.56% 하락한 3.04달러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블록스 아시죠? 로블록스가 게임 속에서 이제는 모르는 어른과 청소년 채팅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죠. 로블록스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르는 성인 이용자의 채팅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로블록스 운영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이용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맥 기능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로블록스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맥 기능은 청소년 이용자가 실제로 아는 어른 이용자나 친밀한 또래 이용자하고만 필터링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성인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이버상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 본인 인증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한 연령 추정 기능을 적용. 이용자가 셀카를 찍어 올리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판단해 맞춤형 보안 조치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자가 성인 이용자와 소통하려면 연락처 가져오기 기능 또는 직접 만나 QR코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을 추가해야만 가능하고 개인정보 공유나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는 필터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로블록스 주가가 놀라지 마십시오. 대박. 4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월 7일 날 로블록스를 샀다고 한다면 1억 원치 샀다고 한다면 지금 2억이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미주놀만의 특화된 종목 가리는 법이 있거든. 이런 종목 찾아내는 법. 요거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CNN 비즈니스의 피어링 글들은 75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도 75. 자, 여기 지금 뚫뚫못이 나왔죠. 뚫으려고 하는데 겁나게 안 뚫리는 지금 뚫뚫못이 굉장히 나왔는데, 자, 미국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트럼프 불체자 타겟이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대마초 농장이라든지 미성년 외국인 법원 출두자, 특별히 서른 미비자들이 병원 가는 메디케어 현장에서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일단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아이스 이민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케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의 좀 현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FBI, US 마샬, 여기 아이스 나오죠, 그렇죠? US 지금 뭐죠? 로더 패트롤. 이들이 지금 이런 복장을 하고 지금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이러한 복장을 가장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도 급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복장을 하고 나서니까 도대체 어디로 체포해 가는지 파악이 안 된대요. FBI가 데려갔는지. 최근 얼마 전에 LA 다저스 그 파킹랏 거기서 지금 대대적인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아이스에서 나와서 잡아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스가 아니라 국경 수비대 쪽에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권의 문제죠. 이거는 얼마나 그 가족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인권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조심.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소문회사가 뉴스에 팔아 암호화폐주가 대부분 오늘 급락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 마라가 2.30,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6.23, 서클 4.81.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읽어내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테슬라 소식을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테슬라 주식만큼 정말 절대적인 해석이 필요한 주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테슬라 소식을 가만히 보면, 야, 대책 없이 임원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영업사원으로 쓰네. 여러분, 테슬라 그렇게 졸속 행정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늘도 이미 담당자 지금 임명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의적인 언론들의 악의적인 플레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본인이 영업 파트 쪽에 탁월함이 있었는데 엔지니어 쪽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비로소 나 이쪽 한번 맡아볼게. 전자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전자인 경우, 어떤 경우? 현장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요구하는 차와는 별개의 차를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현대차 연구소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가끔씩 통화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연구소, 실제 차를 만드는 이들과
이 울산에 있는 현대차 이 노동 근로자들과의 갭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노사분규나 그쪽도 있지만 갭이 대비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차량 개발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영업사원 파트는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차를 만드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참 필요한 거죠.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빙, 일식당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서버 파트하고 스시맨 파트들이 늘 으르렁거려요. 왜냐하면 스시맨 쪽 파트들은 좀 서빙하는 쪽에서 좀 제대로 음식을 좀 딜리버리하고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서빙 파트 쪽 사람들은 이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늘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지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고 팁도 많이 넣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관계 안 좋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관계가 좋은 식당 같은 경우는 서로 위하는 거죠. 서로. 자, 오늘 테슬라의 이런 악의적인 보도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흑연도 그렇고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수급이 깡패다. 테슬라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나무 누나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테슬라 수급은 왜 들어오는가? 저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비로소 시장이 테슬라의 FSD, 로보택시, AI 기술, 휴머노이드 쪽에 점점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한 거거든요. 시장이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테슬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한 주가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다각면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수급 논리 차원에서, 주식은 여러분 수급이 깡패거든요. 테슬라에 왜 저가 매수가 들어올까? 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테슬라의 포지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주말에 테슬라 특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주놀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미국 현지에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미주놀만의 놀라운 통찰력을 통한 투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상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에 VIP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부방, 여러분 공부방 요 지원은 VIP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어떤 학생들을 찾고 있냐면, 주식 좀 못하도 되는데 진짜 주식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미주놀이 유일한 곳 아닙니까? 주식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 주식 공부하는 유일한 채널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